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25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이제 영상을 계속 이번 주 내내 쏟아부을 예정인데요. 토트넘이 맨시티를 원정에서 4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소식이 참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약 7,200명이 남은 상황인데요. 저도 실버 버튼 받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느냐.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메디슨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못했잖아요. 메디슨이 그동안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근거 없이 깐 것도 아니고 영국 매체들이 메디슨을 비난할 때마다 그 소스들을 가져와서 메디슨을 비난한 제자르였습니다. 근데 저는 메디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메디슨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못했기 때문에 메디슨이 부활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메디슨을 비난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메디슨은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메디슨은 2골을 넣으면서 이제 맨시티를 잡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슨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서 메디슨이 어떻게 2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어제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하였는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고 골을 넣었을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그 스토리도 전해드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또 토트넘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현지 팬들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모든 소식까지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메디슨이 어제 2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감독이 전술적 변화를 주었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셉세비도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윙어 2명의 선수의 도움은 바로 메디슨을 향해서 겨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엔제 감독이 메디슨에게 전술적으로 골을 넣게 만들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고요? 일단 엔제 감독의 심리전이 통했습니다. 메디슨은 체급 못하면서 벤치를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도 언론을 통해서 메디슨이 왜 벤치에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메디슨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선발로 나오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면서 메디슨이 이제 벤치 멤버로 들어간 것을 각인을 시킨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이 선발로 나왔을 때 맨시티 선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어라? 지금 벤탄쿠르가 못 나오다 보니까 메디슨을 선발로 넣었구나 라면서 엔제 감독이 전술적으로 메디슨을 이용해서 골을 넣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맨시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는데 일단 이것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디슨에게 골을 넣는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은 어제 키패스 스탯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건 시트맵인데요. 어제 선수들의 시트맵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시트맵을 보면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엔제 감독의 의중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셉세비는 다양하게 여러 위치에서 발자국을 찍고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박스 밖 중앙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흥민 선수의 그 멋진 가마차기 골까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적으로 많이 움직인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쪽 하프라인 부근에서 가장 많이 뛰었던 메디슨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는 엔제 감독의 의중을 알 수가 없고요. 패스 스탯을 보면 엔제 감독의 의중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맨시티와 경기에서 패스 스탯을 살펴보면 셉세비가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키패스 4개를 뿌려주면서 가장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키패스 2개를 뿌려 주었는데 그 중에 1개의 빅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도 2개의 키패스를 뿌려 주었는데 2개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최전방 공격수 3명이 키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디슨은 키패스를 한 개도 날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엔제 감독이 메디슨에게 골을 넣으라고 전술을 짠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메디슨은 키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것이 그 능력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메디슨에게 의도적으로 키패스를 뿌려주지 않게 한 엔제 감독임을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에게는 키패스를 뿌려주지 마라, 키패스를 받아라 라고 엔제 감독은 지시를 하게 됐고, 이렇게 메디슨은 키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전방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간으로 침투해서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럼 메디슨에게 셉세비의 패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돌아 들어가는데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거든요. 그렇게 엔제 감독은 경기 전부터 메디슨을 주인공으로, 주 공격으로 이번 경기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계속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아실 텐데, 엔제 감독은 카라바오컵 경기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내세우면서 에라 몰라 나 그냥 수비라인 올리고 공격만 할래 이러던 엔제 감독이었는데, 엔제 감독은 카라바오컵 경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전술을 고집하는 철학을 버렸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메디슨을 이용해서 선제골을 넣을 전술을 짜고 나오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초반에 2골을 넣어버렸고, 그렇게 승리를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메디슨을 잘 활용해서 메디슨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번 경기 승리한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은 정말 대단한 감독 같습니다. 이 정도의 융통성만 보여주면서 약팀도 잘 잡아낸다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하는 것도 꿈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리버풀이 무너져야 됩니다. 리버풀이 현재 약점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일단 리버풀 팬들에게는 죄송하겠지만 리버풀이 이제 슬슬 무너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메디슨이 2골을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2골을 넣었던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와 셉세비의 패스를 받았는데, 자신이 골을 넣었던 장면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메디슨이 자신의 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힌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메디슨은 에티하드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의 압도적인 승리에서 전반전에 2골을 넣으면서 맨 오브 더 매치 상을 받았다.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토트넘의 골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라면서 메디슨이 비밀을 밝혔다 라면서 흥미롭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메디슨이 토트넘의 골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7골을 넣은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 되었다. 9명의 토트넘 선수가 토트넘에서 골을 넣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유능한 골잡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점을 보여준다 라면서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득점을 넣은 선수가 1명이 아니고 9명으로 분포가 되면서 변화무쌍한 토트넘이다 라고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맨시티를 상대로 2골을 넣은 후에 메디슨은 이번 시즌 5골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 메디슨의 기록은 작년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기록이고, 현재 존슨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공동 최다 득점을 넣고 있는 메디슨이다.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에 기록된 2골은 모두 근거리에서 마무리가 된 골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에서 나왔다. 메디슨은 빌라와 경기에서 놀라운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골을 성공시켰고,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와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메디슨은 공격 쪽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며 골을 넣고 있다 하면서 어제 메디슨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메디슨을 칭찬해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메디슨이 골 장면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메디슨이 토트넘의 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메디슨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 골로 이어진 것 같은 질주를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더 쪽에서 패스를 넣어주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폭발하면 누가 저에게 패스를 줄지 상대팀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셉세비의 왼발 크로스의 퀄리티는 대단했습니다. 경기 전에 셉세비에게 제가 뒷공간으로 침투할 때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셉세비의 크로스에 발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면서 셉세비의 크로스를 칭찬하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었을 때 장면에 대해서 비밀을 밝히는 메디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압박을 해서 맨시티 진영에서 공을 되찾았습니다. 풀백들은 소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항상 타이트하게 소니한테 붙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쪽으로 달려가는 대신에 소니에게 패스를 해서 소니를 돌아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커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며 소니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 덕분에 골을 넣었다고 말하는 메디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잘하는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이 골을 넣었을 때 장면 분석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바르디올이 압박에 당황하면서 패스 미스를 하였고 메디슨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흥민은 여기에 있었죠. 아까 메디슨은 맨시티의 풀백들이 손흥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일 워커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이쪽으로 뒷공간에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이 뒷공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메디슨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렇게 메디슨이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자 이 수비 지금 4명을 바보 만드는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정말 환상적인 패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은 이렇게 키퍼를 칩샷으로 넘겨버리면서 추가골을 넣어버리면서 20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메디슨이 돌아 들어가겠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여기서 메디슨이 공을 줬을 때 손흥민 선수도 뭐 다른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었는데 메디슨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것을 눈치를 채버리고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패스도 너무 환상적이었고 메디슨과 이렇게 합작골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메디슨은 이번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나에게 패스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번 골을 넣었다고 말하는 메디슨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오늘 엔제 감독이 메디슨에게 골을 넣게 전술을 짜고 나왔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합작골 장면을 봐도 일단 메디슨이 돌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넣어준 걸 봐도 확실히 이번 맨시티와 경기에서는 메디슨에게 공을 줘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저의 분석력은 대단하네요. 자축을 한번 해봤고요. 여하튼 이렇게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없었다면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수비 4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패스를 넣어주는 것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퍼스 웹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메디슨은 그가 팀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디슨의 인터뷰 내용은 항상 폭로적이다. 이번 기회에 메디슨은 팀원과 그들의 강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보여주었다. 두 골 모두 메디슨이 상대 수비수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고 셉세비와 손흥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메디슨은 그 자리에 자신을 위치해 두었다. 메디슨은 토트넘에 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능과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다. 경기장 안팎에서 왜 엔제 감독이 메디슨 없이는 경기를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라면서 누가 영국 매치 아니랄까봐 메디슨이 이번 경기 너무 잘하니까
붙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갖다 붙이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스퍼스 웹의 멘트는 인정을 하는 게 메디슨 잘했거든요. 그래서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메디슨이 골을 넣을 수 있게 주인공을 만들어 준 데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패스가 있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메디슨은 잘했고요. 그리고 메디슨에게 이런 엄청난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워버렸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어시스트 기록을 경신하며 역사를 만들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시작부터 웅장하죠. 계속 살펴보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클럽에서 발돋움했고, 이제 손흥민은 클럽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에서 토트넘의 레전드와 동률을 이루게 되었다 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세웠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거의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특유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창의성도 보여주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이 골이면 골, 패스면 패스 둘 다 잘해주고 있다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윙어 손흥민은 주말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를 4대 0으로 바른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을 선보이면서 팀에 대해서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득점에서의 정확성을 보여주면서 전 챔피언 맨시티를 무너뜨렸다. 손흥민은 메디슨의 두 번째 골을 도우면서 승리에 일조했다. 이 골은 시티가 위험 지역에서 무심코 볼을 내준 뒤 나왔고, 토트넘은 재빠른 상호작용으로 패스를 주고받았다. 공은 손흥민을 향했고, 손흥민은 침착하게 메디슨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고, 메디슨은 에데르송 키퍼를 넘기고 멋지게 골을 넣었다. 이 골로 토트넘은 20분 만에 2대 0으로 앞서가게 되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나왔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나오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 도움 기록에 동률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이번 도움은 이미 뛰어난 선수로서의 한국 선수의 경력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토트넘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에서 데런 앤더튼과 동률을 이루게 된 손흥민이다. 스탠 무즈 FC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제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최다 도움을 공유하며 1990년대 토트넘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창의성을 지닌 클럽의 레전드인 데런 앤더튼과 동률인 66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메디슨에게 도움을 기록하면서 66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프리미어 리그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토트넘에서 90년대의 레전드 선수였던 데런 앤더튼과 동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퍼스 웹은 코멘트하기를, 손흥민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영향력은 숫자 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손흥민의 일관성과 중요한 순간에 성과를 내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은 그를 매우 귀중하게 만든다. 손흥민이 현재의 폼을 유지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로피로 이끌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 손흥민의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성공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리더십은 또다시 아쉽게 놓친 지난 시즌과 진정한 승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손흥민 선수가 역사상 토트넘에서의 최다 도움 기록을 달성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클럽의 전설 속에서 손흥민은 이미 자리를 확정 지은 상태이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활약해 준다면 이번 시즌 우승을 할지 모르는데 손흥민은 벌써 토트넘의 레전드 자리에 일부를 확정 지어 놓았다 라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극찬을 해주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레전드야. 손흥민은 지금 당장 은퇴할 수 있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 라면서 일단 손흥민은 지금 은퇴해도 토트넘의 레전드다 라고 극찬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대기록에 장문을 적는 팬이 있었는데,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미친 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슨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맨시티 수비 3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고 수적으로 열세했는데 그쪽에 슈팅 라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슛을 방어하기 위해서 2배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메디슨에게 엄청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슛을 하려고 모션을 취하면서 상대 수비 3명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래서 메디슨에게 엄청난 공간이 생겼다. 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을 계속 살펴보면 이게 바로 새로운 버전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공을 가질 때마다 90분 동안 윙에서 뛸 수 있는 다리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손흥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렇게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제 손흥민은 패스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미친 듯이 뛸 수 있는 다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패스에서 미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다른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요. 소니는 천천히 케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슈터이자 놀라운 플레이메이커 소니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팬이 있었고요.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슈터이자 놀라운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월드 클래스 수준의 패스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라면서 극찬하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역방향 패스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미친 패스를 보여주면서 메디슨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미쳤다 라고 반응을 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스탯을 쓰게 되었고 영국 팬들도 메디슨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손흥민을 극찬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슨이 왜 이번 경기에서 2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전술적 분석을 해드렸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 대해서 칭찬하는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역사를 새로 썼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또 기사 찾아보고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오늘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